유시민 작가의 놀라운 예측이 지금의 정치 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을 강하게 내다보며 이를 새로운 정치의 전환점이라 평가했는데요. 동시에 폭군 윤석열에 대한 그의 통찰은 혼란스러운 정국과 완벽히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되게 웃기는 놈들 있어. 웃기는 분들. 언제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망언을 앞두고 있는 어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는데 날짜 세고 있어. 날짜. 진짜 그런 사람 쓰고 있으면 시끄러 임마. 그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홍준표 형님은 막 이사 간다고 벌써 막 들떠갖고 난리야. 경대구역 광장에 그 박정희 동상도 얼굴을 보니까 홍준표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뭐 이사 간다고 들떠가지고 전화기나 바꾸고 있고. 오세훈도 있잖아요. 오세훈. 말할 가치가 없어 이미. 오세훈은 명태균이 막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헌정회, 나도 헌정회 회원이에요. 헌정회는 국회의원 오비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지낸 사람은 자동 헌정회 회원이 돼요. 저는 헌정회 사무총장한테 그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홍보물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지금도 가끔 헌정회장 선거할 때가 되면 문자 메시지 막 와요. 그럼 제가 제일 싸게 전부 수신 거부 다 지정하는데 거기 분들이 또 모이셔가지고 뭐 거국 내각, 개헌 내각제 이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또 오늘 폭로했지. 지난주에 그쪽 인사들이 와가지고 거국 내각 총리 제안했다고. 미쳤냐 그러고 일어났다는데. 요새 같으면 박지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영민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시류를 진짜 빨리 읽는, 바람보다 먼저 누웠다가 아니 박지원 의원님의 요즘 행동 양식을 보고 있으면 신실한 무슬림을 보는 것 같아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의 말씀을 들어서 읊었잖아요. 코란이라고 말하는 그게 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가 또 한 말이 있잖아요. 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런 걸 기록한 게 순나라고 그래. 순나. 여자가 자동차 운전해도 돼.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코란에도 없고 순나에도 없잖아요. 여기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추. 예언자 무함마드였다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딱 그 태도야. DJ라면 DJ 어록이 있고, 그 다음에 DJ 편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J 때 없었던 상황이야 이게. 김대중 대통령을 괴롭혔던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무당말 믿고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대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게 없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넣어보면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 놀라운 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이분이 네. 바람보다 먼저 눕긴 하는데,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단심이 있어요. 거국 내각의 총리를 하라고 찾아온 거잖아. 헌정의 할배들이라니까 그거. 아니 근데 그 속에 지금 현역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듣다가 때려치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왔다는 거거든. 그 단심, 그 기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치. 나서 바로 폭로한 거 아니야. 거기서 유추해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어록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모든 것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만둬! 집어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40대 때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문화부 장관 박지원, 1998년도니까 26년 전이잖아요. 이제 50대 막 들어갔을 때요. 근데 그때 봤던 박지원 문화부 장관보다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는 국회의원 박지원이 훨씬 더 우선 총명하셔요. 너 깜짝 놀랜다니까요. 나 요새 롤모델 하나 생겼어. 이렇게 70대에 와서 더욱 총명해지는
80이 다 됐어요,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바람보다 먼저 눕긴 한데, 반드시 서야 할 때가 언젠지 아는 거지. 박수 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비평하거나, 이런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다 사자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 한 2명까지 해보고 아니면 3명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권력인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비평가들이 나와서 뭐 유튜브에서 종편에서 뭐 공중파에서 온갖 비평들을 해대잖아. 그냥 전부 다 뇌피셜이야. 뭐 한동훈이 또 다시 뭐 대권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이 금방 붙을 거라는 둥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들을 막 발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씨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제가 돈도 좀 드렸고 껴안고 가면 윤석열하고 같이 죽고 갈라서면 혼자 죽는다. 지금 그 케이스가 됐죠. 그 케이스가 됐는데 옳은 일을 하고 혼자 죽었어요. 저는 그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난 좀 안 됐어요. 요새 안 된 사람이 2사람 있는데. 뭐 안 될 것까지야. 아니야, 나는 좀 안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변호사 개업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내가 좀 안 됐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안 된 사람이 나는 요새 최순실이에요. 가끔씩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순실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저는 이 사태가 다 일단락되면은 최순실 석방위원회 꾸릴 생각입니다. 명태균 황금폰 2달 반을 이거 나오면 끝장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나왔어. 사람들 나왔구나. 별거 아니야. 군인들이 총독을 뛰어온 걸 봤잖아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사소해서 이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국정의 안정이에요. 이것보다 최우선은 없어. 그 한동훈 씨도 이번에 좀 느낀 바가 있었겠죠? 크게 느꼈어요. 아주 예.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예. 내가 30년간 형님으로 모셨는데 날 죽이려고 했네? 그렇죠. 그 양반은 멘붕돼 있을 거라고 봐요. 나 가서 한번. 그건 정수가 알아서 하고 나는 끼우지 마 거기. 근데 분명한 거는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하도록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을 인솔해 와서 거기서 참여하게 한 거. 그리고 중간에 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요청한 것. 이 2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호흡 불호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를 볼 때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예. 그 점 인정해 줘야 돼. 그럼요. 예. 그래서 한동훈 씨는 그 2가지 옳은 일을 하고 밀려났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끝났냐 하면 국힘당이라는 이 정당이 더욱더 극단적인 극우. 이건 극우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 극우가 극단적으로 우매한의 준말이라니까. 우리나라 극우는 울트라 라이트가 아니고 울트라 스토피드야.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집단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10,000명 정도 권리당원이 탈당했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미쳤어. 지금 내란 동조당이 돼 있어요. 내란당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베이스는 더욱더 극우화해져요. 그러면 한동훈 씨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의원들을 독려한 그 일 때문에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내세워서 와서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딴 당을 만들어야 돼. 딴 당을 만들면 그러면 이준석이 와서 형님 여기 와서 대통령 후보 하세요. 그러나 안 하지. 그럼 자기가 또 당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보수 텃밭이 엄청 윤석열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해서 지금 좁아져 있는데 거기 극우 국힘당이 있어. 기회주의 개혁신당이 있어. 거기다 한동훈 씨가 또 당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지지난 대선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원한과 그런 싸움 가는 걸 다 떠나서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돌아와서 새 당을 차리라고 말하겠어요. 봐, look at me. 나를 봐, 나를. 얼마나 재밌게 살아, 지금.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그까지 검사,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안 해도 돼. 꼭 새로운 당을 만드세요. 네. 제가 지지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호적인 말을 해주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야. 아니, 나는 한동훈이 살아남길 바라요. 정치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길 바라고. 자기들 따르는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조그만 단 거 너무 힘들어.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내 해봤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그 기권한 사람까지 합치면 20몇 명 정도 있는 거 아니야? 20몇 명 딱 뭉쳐가지고 어차피 국민의힘으로는 누가 나와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들 이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에 인재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새 살림 차려가지고, 왜냐면 저쪽은 완전 찌그러질 거거든요. 아, 이거는 한동훈을 죽이는 거야. 한동훈하고 싸우는 쪽에서 지금 총수가 얘기한 이 영상 따가지고 선거 유세차에 돌려봐. 나 한동훈 지지한다. 제가 하던 썰전을 지금 다시 리부트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기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힘들어. 그분들을 감당하기가. 지난번 총선 때 김진 씨 감당하느라고 제가 MBC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북한 직업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멤버 바꿔가면서 이거를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냐. 김예지 의원이 보니까 죄송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이준석도 배워야 돼. 그거를. 그렇지. 일단 아직 개고기 팔았다며. 본인 말로. 개고기 판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 정치를 진짜 못되게 배워먹었어. 그리고 전원책 씨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대선 때 KBS에서 그 선거 방송할 때 계속 제가 아는 게 없다. 너무 무지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패서라도 어떻게 한대. 그래서 대통령을 무슨 수로 패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혼군을 넘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폭군이 됐잖아요. 지금 폭군을 넘어가지고 광군이에요. 광군. 연산군급이야, 연산군급. 부부가 미쳤어요, 부부가. 저는 이 출발은 김건희가 감방 가기 싫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봐요. 요거는 일리가 있어. 이건 결코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없어. 아니, 아내를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이거는 아니지. 민주당은 최대한 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근데 이것도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무한정이 갈 수는 없어. 최상목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나머지 3명 한꺼번에 날리자. 이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그럼요. 그러면 그때 응원해야 됩니다. 절대 지지해야 돼요. 지금 역풍 따위는 없어. 그런 거 없어. 예, 그럼 맨날 역풍 타령 들은 지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역풍 같은 거 없었어요. 지금은 역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걸 빨리 제압해야 돼요. 지금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나라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오면 또 뭔가 할 거라고 다들 걱정해요. 보수인 양반들한테 물어봐. 지금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군통수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진짜로. 그러면 말을 못해. 아무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윤석열을 옹호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언론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총기 난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와서 야! 누가 우리 마누라 욕했어! 이러면서 막 총을 막 쏘고 다녔어. 일단 총 쏘는 건 중단시켰는데 집에 들어앉아갖고 지금 무슨 총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총을 뺐자라고 하는 게 탄핵이잖아. 그리고 저 총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보고, 다 조사해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특검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펜 들고 이러는 거야. 아우, 저 사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어때? 총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지. 총기 난동범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쟤도 하자 있는 놈인데 이런 거를 끌고 붙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 왼손부터 꺾었어야지. 오른손부터 제압하면 어떡해? 패착이야, 패착! 이러면서. 그러니까, 팔 꺾는 각도가 약간 부족한데? 안발을 걸어야지! 뭐 이런 거. 야, 진작에 목 감기를 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다 꺼지라 그래. 저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 하는데, 시민들의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들이 짤막짤막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엄군 차량을 막아선 청년, 지나가는 계엄군 플러스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중년의 여성들, 이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와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돼요. 팔짱 끼고 삐딱하게 고개 꼬고 앉아서 비평하는 이거는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점을 진짜 말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국회 그날 중앙으로 갔을 때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실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날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건 요거는 최민희한테 들어온 거구나. 주진우가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예, 저는 주진우 라이브 보면서 놀란 가슴을 좀 가라앉혔어요. 주진우가 큰 역할을 했다. 난 도망가면서 주진우한테 전화해서 넌 국회로 가라. 야, 국회를 가야 돼 너는. 국회로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이 국회를 봉쇄했는데 중간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계엄령은 곧 이렇게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정청래 의원 얘기입니다. 40대, 50대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 보좌관이나 이런 분 진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냐 했더니, 말하자면 아주머니들이지. 아주머니들이 이 특수부대 들어오는데 뺨을 그렇게 많이 때렸대. 내 자식이 군대에 있어, 아빠. 엄마 이모가 뺨을 때리면서 내 아들이 군대에 있어, 이 자식아. 나는 그거 굉장히 정서적으로 큰 임팩트를 줬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707 특임대 비롯해서 군인들 이렇게 보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죄송하다는 사람도 있고 시민을 껴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 군인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게 80년의 공수부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능력들이 커진 거예요.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에서도 좀 울컥하지만 거기서 함께 뒤엉겨 있는 그 군인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역사라는 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건 없구나. 한강 작가 말이 진짜 맞아. 맞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죽은 그 양반 자가- 노벨상 받아야 돼. 예.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설을 쓴 목적이죠. 그 한강 선생이 소년이 온다나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눈부신 활약을 한 게 아줌마들의 싸대기였다는 거야. 707 특임대. 응? 우리나라 초엘리트 부대입니다. 초엘리트 부대인데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엄마 친구한테 뺨 맞는 훈련을 안 했단 말이야. 이거를 대처하는 게 진짜 멍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 알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과 교육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40년, 45년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개별적 학습의 결과가 그날 시민들의 행동, 국회 보좌관과 직원들의 행동, 군인들의 행동 모두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다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기본선이라는 건 있나 보다. 예, 그것까지는 윤석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진짜 역사가 우리를 살린 거야. 우리 선배들이.
이 국면이 다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그 국회에 오셨던 분들 어딘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박수라도 쳐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뺨 때렸던 아줌마들. 남태령 트랙터 그 시위도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딴 거 뭐 하느라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보는데 밤새도록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장면이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었다고 그러는데 기성세대는 토요일 날 새벽에 못 가요. 입 돌아가. 나는 라이브로 봤는데 나는 못 가겠더라고 저기. 원래 현재 권력자가 쿠데타를 하면 잘 실패 안 해요. 성공률이 거의 95% 넘어요. 근데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이게 매우 드문 일이고 실패를 했는데 단박에 제압이 안 돼. 왜냐하면 현재 권력 집단이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 쿠데타를 냈다가 실패했으면 바로 제압해서 다 끝장내버리는데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자가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박에 제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도 처음이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 혁명사 이런 거 엄청 봤는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세계 교과서에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남태령 건도 이렇게 보면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그냥 개인들이 한 거예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부터 시도했던 그 모든 노력, 조직화하려는 그 모든 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권자인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SNS에서 성명을 냈는데 그 사람들 잘 안 봐요. 안 보죠. 안 봤다고 하더라도 안 움직여요. 항상 서울 상경 투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서울 인근에서 막히고 연행되고 이렇게 끝나요. 항상 반복돼 왔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분들 고생했구나. 내 생각은 거기서 끝이었어. 근데 그걸 본 20대가 막 달려간 거야. 응원봉 들고. 밤새도록 그 뛰는 걸 제가 영상을 보면서 2030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가 20대, 30대 때 길바닥에서 최루탄 맞아가면서 싸울 때는 그때 우리의 부모 세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젊은이들은 저 방식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지금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의 무기를 써서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인지한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역사의 변화들을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짐이 많이 들어졌어요. 막 그동안에 막 교수 선언부터 시작해갖고 막 단체들 선언 나오고 보면 다 60, 70대들이었어요. 제가 기고하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것도 다 60, 70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죽고나면 이런 생각 안 했던 거 아닌데요. 근데 이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죽어도 괜찮겠네. 예, 그것도 다음 세대는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네. 여러분,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